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좀 고민했던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세상에 진짜 부자가 정말 많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냥 강남의 아파트들 웬만하면 다 30억 이상 되니까 그런 아파트 근처에 돌아다니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보면 다 부자인 거예요. 뭐 자산이 순자산 기준으로 30억 이상 되면은 부자라고 좀 보여지는데, 웬만한 아파트 뭐 50억짜리도 많고 압구정 가면 다 50억, 40억째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그럼 정말 많다는 얘기인데, 강남만 가도 그냥 다 부자들, 뭐 길에 그냥 걸어 다니는 아주머니들, 아저씨 뭐 다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부자 되는 게 어렵다면 저렇게 길거리에 부자가 많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부자들을 보면 그 부자들이 막 특별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보면은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막 전교 1등 하는 애들. 걔네들 보면 우리들 막 괴물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교 1등 또 뭐 그 학교에서 예컨대 제일 예쁜 애 막 우리 때 얼짱 막 이랬잖아요. 그럼 걔네들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남자들도 뭐 진짜 잘생긴 애들이 있고 또 연예인이 실제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애들 보면 막 그 전국 대회에서 막 몇 등 하고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운동 신처럼 보이고요. 막 달리기도 엄청나게 빠르고. 근데 부자들을 보면 그 부자들이 다 그렇게 뭔가 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막 얼짱이나 막 공부 전교 1등 하는 애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특출난 뭔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부자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되게 부러워하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특별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막 부자가 되어 있고 또 부자 됐다고 엄청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또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막 진짜 부자 갑질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저분들은 어떤 정말 왜 부자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슨 그 사람들이 막 특별히 뭔가 우리가 뭐 옛날에 경험했을 때처럼 어떤 집단에서 정말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부자가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만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미래를 예측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또는 미공개 정보, 뭐 개발 정보 이런 걸 미리 알아내서 그렇게 다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막 임장을 다녀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아닌 게, 제 주변에도 부자인 분들이 진짜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저희 뭐 이모라든지 부자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 보면 그냥 자기 일에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매일 임장 갈 시간도 없고 매일 임장 가지도 않은 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공개 정보를 어서 받았다? 아니에요. 미공개 정보를 받을 때가 없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살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럼 뭐 미래를 예측한다?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능해도 정말 짧은 미래까지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부자인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온 어떤 투자했던 그 과정을 다시 복귀해 보면 미래를 예측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우리 부자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무슨 비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비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비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뭐 비법은 말 그대로 비법이잖아요. 비밀의 법칙이 비법이에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겠죠. 비밀이니까. 우리가 터득하면 좋지만 어쨌든 그건 비밀이니까 어렵고, 굳이 그렇게 비법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만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잘 살펴봤더니 간단했어요. 오르면 사는 거. 잘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부자가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샀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게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뭐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자인 분들도 그냥 오르면 샀어요. 그게 다예요. 예측해서 산 게 아니고, 오를 것 같아.
예측해. 그래서 아직 안 오르고 있는데 산 게 아니고 그냥 오르니까 아 오르네 하고 산 거예요. 그게 다고 시장이라는 게 한번 장이 열릴 때가 있어요. 장이 한번 섰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장이 서고 이렇게 하는데 장이 한번 섰을 때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아 오르네 하고 장이 한 쭉 이 정도 돼. 장이 이 정도 우상향 한다고 하면 장이 한번 열렸을 때 이만큼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번 정도 사면 지금 한 150억 정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다들 되셨더라고요. 오르면 사기, 그것만 해도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비법 이런 거는 일단 오르면 사는 거 쉬운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막 좀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비법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 오르면 사는 거 또 안 하면서 비법을 찾는 건 좀 선우가 바뀌었다. 쉬운 것부터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 집 사서 한몫 잡은 거는 2017년도부터 폭등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빼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이 가장 최근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저랑 가까운 그런 부자들 먹었다가 막 재벌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이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부자인데 그렇게 되고 싶은 아 정말 나도 저 정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어떤 돈 걱정하지 않고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이뤄가지고 한 150억에서 200억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어떻게 샀나 보니까 A, B 두 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진짜 간단해요. 이 98년도에 한번 집을 샀고요. 2004년도에 한번 집을 샀고요. 이 두 개 샀어요. 이게 두 개 사서 150억의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 쪽에다 집을 사셨는데 물론 뭐 그때 이제 뭐 원래부터 살던 데가 강남이었으니까 그냥 그 옆에 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강남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격차가 강북과의 격차가 벌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강북 집을 샀어도 150억까지는 아니어도 100억은 됐어요. 두 채를 샀으니까. 근데 보면 이거 잘 보세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예측을 해서 샀다면 사실은 예측을 해서 샀다면은 이때 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좀 무슨 얘기냐면 좀 오른 다음에 샀어요.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샀단 말이에요. 이분들 들어간 게 이때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들어갔어요. 사실 보면 이때 떨어졌다가 여기서 조금 올랐잖아요. 그리고 주춤주춤 하다가 여기서 또 약간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해서 아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오를 거야 샀다면은 예컨대 뭐 떨어질 때 여기서 사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샀겠죠. 아 오를 거니까 더 쌀 때 아니면 여기서 샀겠지. 근데 그냥 오르기 시작하면 막 불안하니까 부지런히 움직였을 뿐이에요. 아 어떻게 막 오르네, 아 큰일 났네, 야 뭐 좋은 물건 없나 이러면서 막 절박함에 부지런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산 거고 또 이때도 또 한 번 오르니까 이때도 또 한 번 산 겁니다. 그래서 또 A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어디서 샀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한번 오르니까 한번 샀고 98년도 여기 오르니까 여기서 한번 샀고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됐고 또 B라는 분은 재밌는 게 이분은 이제 직업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막 공인중개사 예측해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우리 아주머니들이고 그냥 열심히 중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16년도에 한 개 샀어요. 원래 2013년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니까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막 미래를 예측하려고 막 예측하면 짱이지만 일단 게으른 거부터 하자고요. 2018년도에 샀어요. 16년도에. 자꾸 오르니까 샀다가 또 금방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계속 오를 걸 예측했다면 당연히 못 팔았겠죠. 안 팔았겠죠. 근데 예측을 못 하니까 조금 오르니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홀딱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익을 실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쭉 폭등을 했는데 2018년도 초에 삽니다. 그러니까 뭐야 떨어질 줄 알고 팔았는데 계속 오르네. 안 되겠다, 또 사야겠다. 그래서 2018년도 초에 들어가요. 근데 계속 오르니까 2018년도 중반에 또 한 번 삽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고 부를 많이 그러니까 뻥튀기를 했는데 자산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최고지만 또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막 물론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막 미국 공부 많이 하고 막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부자,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실제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부자들, 그런 부자들이 되는 데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돈 더 벌고 싶으면 그때 이후 비법을 찾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아, 예측하려고 막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예측하면 더 좋지만 예측하려고 할 거 없이 올라. 그럼 그때 사는 거예요. 2016년대에 오르니까 샀어. 근데 또 팔았잖아요. 예측했으면 팔지 않았겠죠. 하지만 계속 오르네 계속 오르네. 2018년도에 또 사고 2018년도 하반기에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적어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 막 강남 아줌마들 막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게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시장의 상황을 잘 보고 말이 어려워 시장 상황을 보는 거지 오르나 떨어지나 계속 보는 거예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이거 막 분위기도 보고 오르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오르면 사라. 그게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자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성공 방정식이었고 그게 우리나라 성공 방정식이 한 50년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시기,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그 한 5년 정도 시기에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50년 동안 이렇게 부를 이뤄왔는데 아니야, 내가 집 살 때는 좀 다르겠지. 내가 집 살 때는 왠지 50년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지만 내가 집 살 때 그 5년 동안에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요, 제가 보니까 나는 특별하다 또는 나는 예외다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특별할 게 없고 나는 예외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에요. 그게 가장 더 맞는 말일 확률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필 여러분들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그 5년 동안에 50년 동안 해왔던 거랑 세상이 바뀌어갖고 그 50년 동안 해왔던 성공 방정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 방정식은 뭐예요?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오르면 사세요. 그냥 계속 경제신문 보면서 또는 부동산 시세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첫걸음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 캡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